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구성 요소 중에 장치 또는 장비, 뭐 비슷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장비들이 어떤 장비들이 있는가를 한번 분류를 해보고 그 분류별로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유형은 또 다시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러한 유형은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유형이 나눠진다 하는 거고 이 유형의 장비들이 어떠한 장비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떠한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예, 하는 거죠. 이건 딱 봐도 벌써 테이블로 정리되어 있는 게 뭐 하기 좋겠어요? 예, 문제에 나오기 좋겠죠? 생긴 게. 그죠? 네. 그러면 어떤 장비들이 있느냐? 크게 나눴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장치, 이런 장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정보를 보내거나 열심히 여기서 지금도 카톡하는 학생이 있는데 예, 카톡을 하고 있는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예, 그 실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용을 하거나 정보를 보내거나 하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여기에 나타나서 내가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정보를 집어넣어서 보낸다든지 예, 이런 장치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엔드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엔드 디바이스. 엔드라는 뜻이 뭐예요? 응? 끝난다 하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어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막다른 곳이죠. 정보가 저쪽에서부터 흘러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고 끝이죠. 예,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반대로 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상대방에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엔드 디바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이제 단말 장치다 이렇게 한글로 쓰기도 하고 그 한글에 해당하는 한자가 요거죠. 끝단자, 그 마지막 말자인가? 말자가 무슨 말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단자가 이제 말단할 때의 이게 말자죠. 말단 맨 끝이라는 뜻이죠. 단자도 끝단자. 예. 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예, 이거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 엔드 디바이스라고도 하지만 영어로 호스트라고도 부른다 하는 거예요. 호스트. 그러니까 호스트, 엔드 디바이스, 단말기 다 같은 단말 장치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엔드 디바이스에는 다시 크게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냐, 정보를 제공받는 쪽이냐에 따라서 내가 아까 그 카이스트에 접속해서 카이스트에 거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에요? 아니면 정보를 제공받는 측이에요? 예? 나는? 예? 받는 측이죠. 그런 엔드 디바이스를 뭐라고 부르냐?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다. 정보를 요구하고 그 요구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다. 그 반대로 그러면 그런 정보를 요청받아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쪽을 뭐라고 그러냐? 서버라고 한다.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교시에 카이스트 서버에 클라이언트로서 내가 접속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내가 이 클래스에다가 과제를 올리면 나는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서버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서버에 여러분들이 제공한 파일들이 거기 다 모이죠. 그죠? 모여서 내가 그 과제를 내가 받아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 클래스가 서버가 되고 여러분들은 정보를 올리지만 클라이언트가 되는 입장인 거예요. 정보를 준다고 해서 꼭 그 서버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웹 그러니까 파일 요거 아까 봤던 FTP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러한 용도죠.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서버, 대표적인 게 유튜브 같은 것들이 이제 미디어 서버가 되겠죠. 그죠? 또 웹 서버는 뭐 우리가 많이 해봤고, 메일도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에서 시스템 운영에서 이제 포스트픽스 설치해서 메일을 전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 포스트픽스가 바로 메일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메일 서버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을 하면, 여러분들 접속하는 방법은 뭐 우리 통신 프로토콜에서는 NC 커맨드를 통해서 로컬 호스트에 25번 포트로 접속을 했죠. 그때 접속되는 것이 바로 포스트픽스 서버죠. 그리고 접속하는 NC라는 프로그램이 그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전송하면 그 메일 서버가 다시 포스트픽스 메일 서버가 다시 구글 메일 서버랑 또 연결을 해서 구글 메일로 메일을 전달하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뭐 등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프린팅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프린터가 있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린터 있는 학생 있나요? 집에 있어요? 예, 좋습니다. 프린터를 PC에 연결해서 쓰나요? 어떻게 써요? PC에서 연결해서 써요? USB로?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PC에서만 프린트가 가능하죠. 맞나요? 혹시 휴대폰에서도 프린트가 가능해요? 그 PC를 통해서?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그 프린터 중에 이제 그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다면, 보통은 뭐 유선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와이파이로 연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PC에서도 프린트를 할 수 있고 휴대폰에서도 프린트를 할 수 있고, 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어디서든 그 프린터로 프린트를 할 수 있죠. 그럼 걔가 프린터 서버가 되는 거예요. 프린팅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아마 집에 공유기가 있는 학생은 대부분 공유기가 있겠지만, 공유기에다가 프린터를 물리면 많은 공유기들이 프린터 서버로 동작하게끔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PC에다 연결하지 않고 공유기에 USB로 물려놓고 공유기에서 그 서버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PC에서나 휴대폰에서나 다 그 프린터로 프린팅이 가능해지고, 걔가 프린터 서버가 되는 거지. 네. 여러분들의 PC나 휴대폰은 프린터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집에 프린터가 있고 공유기가 있는 학생은 한번 잘 고민해서 그렇게 써보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예. 어디서든 프린트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뭐 잘 세팅만 하면 외부에서도 가능해요. 외부에서도 인터넷에서 어디서 나와든 어디에 나와 있던지 간에 집에 있는 프린터로 프린팅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런 프린터 서버 등등. 서버 클라이언트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어떤 서비스들을 서버 측에 요청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이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접속해 과제를 올린다면 여러분들이 서버냐 클라이언트냐 그 얘기와 비슷하죠, 그죠?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 윈도우에 그 VMware에서 설치한 가상 머신들, 얘네들을 뭐 지금은 별로 그렇게 쓰지 않지만 걔네들을 서버로 쓸 거예요. 서버로 쓸 거고, 그러면 물론 가상 컴퓨터긴 하지만 PC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서 동작을 하죠, 그죠? 그럼 그게 여기에 PC가 클라이언트라는데, 그러면 클라이언트인가? 아니고 그 안에 서버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면 걔가, 그리고 다른 데서 그 서버로 접속이 가능하면 걔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모호할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엔드 디바이스는 뭐 설명을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엔드 디바이스에서? 없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엔드 디바이스와 엔드 디바이스 중간에서 이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우리가 중계 장치, 뭐 중계한다 그러죠. 이어준다. 가운데에서 그 양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양 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이어준다. 이을 개자죠. 뭐 개주라고 그러죠. 개주, 이어달리기. 네.
그 개자입니다. 이을 개자. 이을 개자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실사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실사변. 이게 실사자인데요. 이렇게 생긴 게 여기 많이 들어있죠? 완전체는 아니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나 들어있어요. 실로 막 이렇게 꼬아서 이어주면 그게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한자는 대부분 뭐랄까 어떤 상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에서 발전했으니까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영어로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intermediary devic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termediary라는 게 이제 중간의 그런 뜻이에요. 가운데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end와 end 사이에 가운데에 들어있다. 예, 거기서 end와 end 사이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역할은 뭐 대부분 이런 역할들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end에서 end까지 전달시켜주는 중간에 있는 장비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제 흐름 관리라고 하는데, 흐름 관리라는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관리해 준다. 그 흐름이라는 건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죠. 관리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를 관리한다 그러면 어떤 뜻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놔두지 않고 뭔가 간섭을 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될 수 있죠, 그죠? 예, 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let it go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간섭을 해서 이것이 잘 흘러가도록 하거나 또는 잘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안이죠. 보안의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악의적인 그 흐름은 차단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러나 그 악의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흐름은 허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것이 하나의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의 기능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 요금제를 쓰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제한 요금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정 요금제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100기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뭐 하루에 1기가 쓰고 1기가 소진하면 뭐 속도를 낮춰서 무제한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허용량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게 바로 흐름을 관리하는 거죠. 자유롭게 무제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제한을 해서 속도를 낮춰버리는, 예, 어떤 뭐랄까 퀄리티를 낮춰주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QoS라고 그러죠. 아시죠? 들어봤죠? 네? QoS란 말. 그게 이제 QoS 같은. 여기 QoS.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이런 관리들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관리를 해서 뭐 심지어는 뭐 악성 연결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속도를 아주 낮게 그렇게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비들에는 또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보안 장비는 그야말로 보안을 연결에 있어서 보안을 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파이어월, 이건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그러죠. 방화벽이라고 하고,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도 다 방화벽이 있잖아요, 그죠? 윈도우즈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방화벽이 있고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시스템 운영 과목에서 하겠지만 그 시스템 자체에도 방화벽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건 네트워크 장비로서의 방화벽이 아니고 그건 그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위한 방화벽이고요. 그러니까 즉 엔드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의 방화벽은 중간 장비로서의 방화벽이에요. 이 인터미디어로서의.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화벽과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뭐랄까 그 장비로서 방화벽은 따로 그 사례가 없는 이유가 그냥 이 엔드 디바이스 자체가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따로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장비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터넷이 있고 외부 인터넷에서 우리 학교 교내 네트워크로 들어올 때 이 앞에 방화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연결은 허용을 시켜주고 어떤 연결은 차단을 해주고 그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방화벽이다.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그 파이어월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주소를 가지고 주소에 따라서 허용을 하거나 허용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소로 가느냐, 즉 목적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허용을 시키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 거는 차단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소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주소로는 가도 좋아. 어느 주소로는 가면 안 돼. 즉 너 어디로 가니? 거기는 가면 안 돼. 차단. 너 어디로 가니? 거기는 가도 돼. 허용.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너 어디서 왔니? 허용. 너 어디서 왔니? 차단. 이런 식으로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주소를 가지고 허용을 하거나 차단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했었던 너 여기에 들어가서 어느 서비스를 이용할 거니? 포트 번호죠. 그래서 나는 FTP 서버에 갈 거야. 그러면 차단. 나는 웹 서비스로 갈 거야. 그러면 허용. 똑같은 저기라도 그렇게 포트 번호를 가지고서 서비스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서비스에 따라서 포트 번호가 다 다르니까 표준으로 돼 있으니까 방화벽이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허용을 하거나 차단을 한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PS라고 하는 장비는 이거는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침입 차단 시스템인데요. 침입을 막는 거죠. 인트루전이 이제 침입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리로 들어오는 트래픽 중에 이제 주소나 서비스와 관계없이 그 주소나 서비스가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그 내용을 보고서 그 내용에 뭔가 악의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차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웹서버로 가는 걸 허용을 해놨는데 그래서 뭐 주소나 서비스로는 큰 문제 없이 웹 서비스로 접속이 되는데 그 웹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뭔가 악의적인 그 뭐 해킹을 하기 위한 그 코드를 심으려고 한다거나 그 코드를 실행하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그 정보들은 차단시킨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어떤 그 행위에 따라서 또는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그 정보를 허용하거나 차단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IPS라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뭐 VPN이라고 하는 장비는 이거는 지금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고요. 줄여서 VPN이죠. VPN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뭐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외부에 있는 어떤 사용자가 이 내부 네트워크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인터넷으로는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을 해놔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얘가 이 내부 네트워크와 똑같은 그 네트워크에 속하도록 그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 간의 그 연결을 이 내부 네트워크로의 연결을 그러니까 얘가 마치 내부 네트워크의 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을 가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 사설망이에요. 사설이라는 뜻이 이 내부 네트워크의 망을 의미하는 거죠. 사설망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이 외부에 비록 외부에 있지만 인터넷상의 외부에 있지만 내부망과 같은 망을 이렇게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VPN 기술이다. 그걸 통해서 외부망에서도 그 내부망에 바로 직접 연결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이는 이제 보안이 취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암호화라든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부망에 연결된 것처럼 가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취할 수 있겠다. 그런 거고 이제 UT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그 기능들을 종합해 놓은 장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이게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UTM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안 장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인터넷 워킹 디바이스 이렇게 또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주로 그냥 연결시켜주는 용도, 얘네들은 이제 연결을 관리하는 용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액세스 디바이스는 액세스가 의미하는 게 이제 뭐 접속하다는 뜻이죠. 또는 뭐 연결, 접속이나 연결이나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뭘 접속하고 연결하냐 하면 엔드 디바이스들을 이쪽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엔드 디바이스들은 가만 놔두면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PC, 내가 PC를 이제 뭐 인터넷에 주문해서 한 대 샀다, 가져왔다. 그럼 그건 그냥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면 그 컴퓨터를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 연결해 줘야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컴퓨터를 뭐 노트북을 사왔다, 컴퓨터를 사왔다. 그럼 그걸 어디다 연결해 줘야 인터넷을 쓸 수 있나요? 네? 어디에 연결해 줘야 돼요? 랜선에? 그 랜선을 가지고 어디에 연결해야 돼요? 콘센트에 연결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 포트가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내 컴퓨터의 그 포트랑 랜선을 가지고 내 컴퓨터의 포트에 랜선을 연결했어. 그 나머지 한쪽은 어디에 연결할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려면 그 나머지 한쪽은 본체랑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랑 구멍. 네, 이쪽은 PC에 이제 랜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네, 이쪽 거는 램 콘센트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 있어요? 그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네. 벽에 벽에 있어요. 그럼 벽에 연결하면 그냥 벽이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우리 지금 장비의 관점에서 잖아요. 벽은 장비가 아니잖아. 그죠? 그게 벽에 연결되면 그게 어디로 연결될까? 다 대부분 집에 벽에 그 포트가 있죠. 그 연결하면 그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어디로 연결될까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의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구성이 어떻게 돼서 인터넷으로 빠져나가는지 그 구성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PC에서부터 출발 또는 휴대폰에서부터 출발. 뭐 유선일 수도 있고 무선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 5호가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프린터도 있을 거고 PC도 있을 거고 TV도 있을 거고 TV도 보통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연결하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집에서 빠져나가느냐. 그래서 ISP로 연결되느냐. 그 연결을 터폴로지죠. 구성을 한번 실질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어떤 장비들이 개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성도로. 그래서 PC에서 이 포트에서 이제 랜 케이블이 나와서 어디로 가서 외부 해선으로 외부로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매체가 사용이 되는지, 여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전송 매체, 뭐 이런 랜 케이블이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뭐 무선이 사용이 되는지. 휴대폰 같으면 무선이죠, 그죠? 선이 없이 여기 내장이 되어 있는 안테나에서 전자파가 나가서 어디론가 가겠죠. 네, 하여튼 그럼 거기가 어딘지 뭐 예, 그런 것들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연결 부위를 사진을 또 같이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결되는 장비도 같이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네. 네.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냐면, 네, 이 액세스 디바이스 얘기하다 얘기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실습실은 어떨까요? 이 실습실은 여기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얘가 네트워크에 연결돼야만 인터넷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인터넷 하고 있을 텐데, 그죠? 예,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밑에 있는 일단 PC 본체에서 이 케이블이 연결이 되겠죠. 네, 그 케이블이 어디로 갈까요? 바닥에 예, 바닥으로 해서 어떤 장치로 갈까요? 저기 있는 장치로 갑니다. 저기 여기에 있는 이 장치로 가요. 이 장치. 그래서 네트워크에 일단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 모든 PC가 다 이 장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죠. 저 장치가 뭐라고요? 바로 액세스 디바이스다 이거예요. 이런 엔드 디바이스들을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준다 한 거죠. 그렇게 연결되면 그 장치는 사실은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스위치라는 장치입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기 똑같이 생겼죠. 물론 여기에는 포트들이 더 많습니다만 저거는 지금 포트가 24개고 이건 한 48개 포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거는 24개짜리. 어쨌든 이렇게 생긴 장치에 연결돼서 이렇게 호스트들이 여기에 이제 포트에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 거고요.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이 좁은 지역에 있는 컴퓨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래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로컬이라는 게 이제 지역의 그런 뜻이죠. 네, 가까운 그 거리에 있는 얘네들끼리 같이 구성되어 있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줄여서 LAN이라고 부르죠. LAN. 그래서 얘네들끼리, 즉 여러분들 컴퓨터들끼리 LAN이 구성이 됐고, 그래서 어땠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들끼리 네트워킹이 가능해서 핑도 해봤죠, 그죠? 그죠? 네, 핑을 해서 네트워킹이 되는 걸 확인했어요. 네, 그게 이제 액세스 디바이스의 역할이다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랜이 여기에만 있냐? 아니죠. 이 건너편에도 똑같이 있겠죠. 그죠? 건너편 실습실에도 있어요. 또 옆에 실습실도 있고요. 밑에 층에도 있고, 또 여기 4층에 뭐 사무실에도 있고, 여기 5층에 무슨 또 저기 준비실에도 있고, 이렇게 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끼리도 서로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죠? 네. 그것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 랜과 랜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들 상호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인터 네트워킹 디바이스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죠. 인터라는 게 뭐뭐 사이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들을 상호 연결시켜 준다. 그 다음에 뭐 트래픽 관리도 해준다. 트래픽 관리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를 한다. 즉 원활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원활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뭐랄까 제어를 한다든지 하는 거죠. 뭐하고도 같으냐면 도로에서 신호등과도 좀 비슷하기도 해요. 신호등도 필요에 따라서 그 뭐 빨강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거라고도 볼 수 있냐면 이 우리 앞에 도로에 보면 차선이 두 종류 차선이 있죠. 이 앞에 교문 밖으로 나가면 어떤 차선이 있고 어떤 차선이 있나요? 네? 교문 밖으로 나가면 어떤 차선이 있어요?
차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예? 일반 차선과 버스 차선. 그쵸. 일반 차선과 버스용 차선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겠어요? 일반 차선과 버스 차선 두 개를 보면. 버스 전용 차선이 더 우선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차선은 많이 막힐 때도 버스 차선은 원활하게 가죠. 고속도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고속도로도 버스 전용 차로는 이제 버스들끼리 원활하게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에서도 같은 길이지만 그 실어나르는 뭐라 그럴까? 뭐 주소에 따라서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또는 그 실어나르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더 우선순위를 두거나 우선순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장비에서 그런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주소에서 어느 주소로 가는 거는 먼저 처리를 해주고 또 그것이 아닌 것들은 좀 나중에 처리를 해주고 또는 어떤 서비스로 접속을 하는 거는 잘 되도록 해주고 어떤 서비스는 잘 허용을 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내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뭐 요즘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토렌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토렌트 서비스가 보통은 그 어둠의 경로로 불법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었어요. 원래 기술 자체는 그런 기술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응용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 토렌트 접속이 안 돼요. 그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뭔가 아주 트래픽을 못 지나가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유튜브 같은 것들은 많이 그 원활하게 접속이 되도록 해주고 그런 식으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그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QoS.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요금에 따라서 요금제에 따라서도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그 방법으로 그런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상호 연결과 트래픽 관리를 해주는 인터 네트워킹 디바이스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액세스 디바이스와 인터 네트워킹 디바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로 다룰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킹 과정이라는 게 아주 많은 과정이 있지만 저게 가장 기본이에요. 일단 엔드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쭉 가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처음에 어떻게 되냐? 뭐 여러분들이 트레이스 라우트 해서 봤겠지만 제일 먼저 이제 여기에서 뭐 구글에 가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저 4층에 있는 게이트웨이로 간다 그랬죠. 거기가 어디냐? 랜 구간이죠. 랜. 바로 여러분들 컴퓨터와 여러분들 컴퓨터들끼리 서로 연결돼 있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이트웨이가 있는 랜 구간이죠. 그 사이에서의 이동. 그 다음에 그러면 트레이스 해보면 알겠지만 구글까지 트레이스 해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 요 사이의 연결이 바로 누가 해주냐? 이 인터 네트워킹 디바이스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게이트웨이까지는 요 구간 요것이 해주는 거고 게이트웨이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인터 네트워킹 디바이스가 그 다음 홉 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것들이 이제 이 기능이죠. 여러분들 PC라면 여기에 있는 아까 봤던 이 스위치라는 장치예요. 이 스위치라는 장치가 여러분들 컴퓨터와 게이트웨이를 하나의 랜으로 묶어주고 이게 액세스 디바이스죠.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네트워킹 디바이스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라우터라는 장비예요. 그래서 라우터라는 장비가 그 다음 네트워크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간에 연결을 시켜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스 할 때 보여줬던 그 주소가 바로 이 인터 네트워킹 디바이스들의 IP 주소죠. 그러하고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즉 스위치와 라우터가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해주는 장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네트워킹 과정에서
우리 이 과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 공부도 하지만 또 2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네트워킹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는데 그 과목들의 가장 주력이 되는 기술이 바로 저 스위치 기술과 라우터 기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액세스 장치와 인터넷 네트워킹 장치 그 두 가지 장치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기본적인 뭐 보안이라든가 QoS 이런 걸 빼고 나면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네트워킹은 저 두 개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킹 과정이 그걸 통해서 모든 그 아까가 아니고 항상 얘기했던 맨 앞에 페이지에 이 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밑에 계층들이 바로 이게 이제 라우터라든가 스위치의 역할이다. 보면 되고 이 라우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거죠. 경로를 결정해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기 위한 그것을 결정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역할이 그 결정된 경로로 하나의 라우터에서 그 다음 라우터까지 전달. 이 구간이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여기 구간도 하나의 네트워크죠.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여기서 여기로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이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 이 라우터는 그러면 뭐 트레이스를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길이 갈라진다고 치면 그 다음에 갈 곳이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를 결정해주는 역할이 라우터의 역할. 그거에 따라서 갈 길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 갈 길을 결정해주고 그 갈 길로 보내주고. 뭐 꼭 스위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장치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우터를 이 계층 3에서 길을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L3 장치다 그렇게 얘기하고 레이어 3 이 스위치가 그 밑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 L2 장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이어 2.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 스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위치가 바로 이제 L2 역할을 하는 스위치다. 하나의 랜 안에서의 액세스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스위치라는 게 또 나오는데 이 라우터와 이 스위치의 역할이 비슷한데 여기에서 이 스위치는 그냥 스위치가 아니고 라우터와 동일한 그런 기능을 하는 L3 스위치. 이렇게 또 라우터와 유사한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아까 그 허브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허브. 아까 얘기한 그 허브의 개념은 그 개념적인 의미고 실제 장비의 이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허브는 실제 장비의 이름입니다. 허브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브의 역할을 하는 장비 중에 허브라는 게 있죠. 근데 이 허브의 역할을 하는 장비가 허브만 있는 게 아니고 스위치도 있다 이거지. 스위치도.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이게 허브의 역할이 결국은 뭐예요? 이 엔드 디바이스들을 서로 연결시켜줘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개념적의 의미로서의 허브도 있고 실제 장치로서의 허브도 있을 수가 있고 결국 이런 애들이 다 허브의 역할을 하는 거지. 중간에서 여러 장치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물론 이제 이 각각은 동작이 조금씩 기능이 다르다. 기능은 같지만 그 동작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하는 거고. 그러면 뭐 허브는 어떤 것인지, 뭐 스위치는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할 거고 또 안 한 게 뭐냐면 이제 AP라고 하는 거죠. AP. AP. 이거는 액세스 포인트의 약자고요. 줄여서 AP죠. 그러니까 앞에 W는 이건 뭐냐? 와이어리스. 그래서 WAP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와이어리스라는 건 이제 무선이라는 뜻이죠. 액세스라는 건 그야말로 이 액세스를 의미해요. 포인트라는 건 그 지점이라는 뜻이죠. 즉 여기를 통해서 액세스가 이루어진다. 액세스 지점. 그걸 우리가 휴대폰망에서 이 액세스 포인트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뭐 건물 위에라든가 아니면 옥상에, 건물 옥상 아니면 또 길 가다 보면 간선도로 변에 뭔가 이렇게 전봇대에 뭔가 이렇게 네모난 넓적한 판 같은 게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액세스 포인트 안테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이 무선 접속을 하기 위한 그런 안테나들이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휴대폰이 이제 모바일 휴대전화망에 접속이 되죠. 또 여러분들 가정에 사용하는 그 공유기, 유무선 공유기 같은 경우에도 안테나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이라든가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선으로 접속이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액세스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선 액세스 포인트.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공유기는 액세스 포인트 온리 기능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기능들이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합기기입니다. 복합기기.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가정의 공유기를 뭐라고 그러냐? Integrated Service Router IS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터의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정 공유기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액세스 포인트 기능도 갖는다. 인테그리티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다 합쳐져 있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무선 연결의 경우고요. 또 여러분들 공유기에 보면 포트가 있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PC 같은 것들을 이제 유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스위치 기능이 안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파이어월 기능이나 VPN 기능, 그 외에 뭐 프린터 서비스 기능, 뭐 다양한 그 서비스 기능들이 또 내장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서비스를 해준다 하는 거예요. 이 공유기가 라우터 기능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가정과 외부 인터넷 간의 연결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내부의 랜과 인터넷 간의 상호 연결을 시켜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쪽 네트워크와 이쪽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인터 네트워킹 디바이스인 거죠. 라우터의 기능이 들어있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PC라든가 뭐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 또 연결시켜주는 액세스 디바이스의 기능이 있고 또 만약에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그럴 땐 이제 스위치 기능, 무선으로 연결할 때는 액세스 포인트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을 여기에 쭉 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허브, 스위치, 라우터, 유무선 공유기. 유무선 공유기는 이쪽에 액세스 포인트 무선으로 액세스하는 액세스 포인트 기능, 그다음에 여기엔 스위치 기능, 그다음에 이쪽에 랜과 이쪽에 외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라우터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자동으로 주소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그 시스템 운영에서 해봤죠, 그죠? 자동으로 주소 지정이 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를 그렇게 해주는 주소를 설정해주는 DHCP 서비스 기능, 그 다음에 그렇게 지정되는 주소들이 이제 사설 IP 주소죠, 그죠? 그래서 사설 IP 주소를 가지고 외부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공인 IP 주소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NAT 기능, 뭐 등등, 또 보안 연결 기능, 뭐 등등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ISR이라고 부른다. 예, 그 외에도 뭐 포트 포워딩 기능, 뭐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예. 시스템 운영 쪽에서 좀 시간이 되면 하겠고요. 이 각 장치들의 좀 상세한 뭐랄까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요 그림은 뭐 실제 그 네트워크의 그 전형적인 구성 사례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 요게 이제 ISR이에요. 공유기죠. 이게 이제 무선으로 노트북이나 뭐 휴대폰, 태블릿이나 이런 것이 연결되거나 뭐 유선으로 프린터가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가정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홈.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본사 네트워크는 좀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뭐 회사의 어떤 지사 네트워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겠죠. 그들 간에 이렇게 뭐 또 상호 연결시켜주는 그 인터미디어리 네트워크들이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엔드 디바이스들이 될 거고, 그죠? 이런 애들이 엔드 디바이스가 될 거고, 얘네들이 이제 액세스 디바이스가 될 거고, 얘네들이 이제 인터넷 토킹 디바이스들이 되겠죠. 이건 이제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장치고, 네, 그런 사례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하겠지만, 네, 일단 여기까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과제가 여러분들이 요 부위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사진과 연결도와 함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